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용기를 내서 주변에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괜찮아. 자, 이 시간은 두 분의 상담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어쩌면 우리의 고민일 수도 있는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 또 많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1년이 됐고 10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11년이지만 살맛되고 한 집에 산 지는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방대학에 자리가 나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자 아내는 친정 옆으로 이사를 가서 친정의 아이를 맡기며 직장에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7, 8년을 살다 보니 아내는 아이와 친정에서 자는 날도 많고 또 모든 걸 친정에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서울 집에 올라가면 저는 마치 친척 집에 온 것처럼 어색합니다. 최근 들어서 아내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와 저희 부모님께 의논하기보다는 자기 부모님과 의논해서 결정해버립니다. 최근에는 이런 게 더 심해졌고 몇 번인가 부부싸움의 빌미가 되기도 했는데 7, 8년 세월을 이 주말부부로 살면서 처갓집에서 많은 걸 해결하다 보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주말부부 초기만 해도 아내가 처갓집 근처에 살면서 애도 맡기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0살이 된 지금도 밥을 처갓집에서 해결하는 날도 많고 여행을 가도 처갓집 식구들과만 갑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자기 이 부모한테 하는 것에 반의 반도 안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심각한 건 저희 부부 사이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올라오면 너무 어색하고 또 아이 이야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은 애하고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처음 지방대학에 자리를 얻었을 때는 2, 3년 안에 서울에 있는 학교로 옮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에는 자리가 잘 안 나고 언제쯤 주말 부부를 그만둘 수 있을지 뾰족한 대안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요즘은 저희 부부 사이가 어색한 걸 눈치채시고는 이제 처자식과 합쳐야지, 이렇게 부부가 떨어져 살면 안 좋다고 조언을 하시는데 서울에 자리가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부부 사이를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면 합쳐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계속 이렇게 남남처럼 사는 게 두렵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함께 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분이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하셨는데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헤어지실 마음은 없는 거잖아요. 사이가 더 좋아지길 바라는 거니까 부인께서 밑으로 내려오시든 지방으로 내려오시든 아니면 이 남자분께서 올라가시든 합쳐야 한다고 봐요. 집에 가도 집 같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아빠 엄마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봐야 아이들도 행복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가족이 아닌 것 같고 남편분이 고민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대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여자가 애랑 둘이 친정 쪽에 가까이 살고 아빠는 없으면 당연한 것 같아요. 친정 쪽에 그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 아빠가 없으니까. 애도 똑같아요. 한 번이라도 더 봐야 정들죠.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보는 아빠와 일주일에 5일을 보는 그 외할머니와 친척들과 누가 더 애착이 많이 생기겠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큰 결단을 해서 합치지 않는 이상 이건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사실 연애할 때도 저희 지방 연애 했었거든요. 이제 서울로 직장을 다시 옮겨서 결혼하고 해놨으니까 아주 해외는 아니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할 텐데 회사를 서울 쪽으로 옮기시거나 엄마랑 애들을 같이 지방에서 살게 하거나 뭐 둘 중에 큰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서울 쪽으로 직장을 좀 알아볼 것 같아요. 네. 뭐
이 떨어져 살다 보니까 네. 예, 같이 살아도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아이도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면은 생활 반경 자체가 환경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런 거는 뭐 흔히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고 예상되어지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 남자분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해서 사연을 보냈는데 네. 과연 아내도 같은 심정일까? 제가 보기에는 아내는 거의 문제 없을걸요. 아마. 나는 너무 편한데? 예. 서울로 올라온다 그러면 아내가 기겁을 할 것 같아요. 네.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네네. 사실은 이제 이 물리적인 거리가, 왜냐면 해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네. 통신수단이 너무 발달이 됐잖아요. 네. 아주 즉각 우리가 이제 서로 소통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있는데 저는 이 물리적인 거리보다 심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게요. 아이하고도 별로 이렇게 이제는 이 대화가 할 게 없이 어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굉장히 저는 뒤통수 맞듯이 네. 아주 그냥 쾅 하고 제가 이렇다면 다른 쪽을 또 생각해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집에 가면 어색하대요. 내 집에 왔는데 뭔가 이게 친척 집 온 것 같고 왠지 그 자켓 입고 앉아 있어야 될 것 같고 편치가 않은 거죠 이분도.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를 말씀하시지만 좀 물리적인 거리도 좀 궁금해요. 네. 지방이라고 하지만 어딘지 그죠? 거리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걸리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차나 네. 비행기로 빨리 올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지방대학에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한 7, 8년 된다고 그러니까 조교수인지 부교수인지 뭐 정교수까지는 아니실 것 같고요. 학교 상황에 따라서는 주 5일 내내 학교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네. 뭐 예를 들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쯤 이렇게 주말하고 붙여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실 거예요. 최소한 뭐 일주일에 3일 이상은 반드시 학교에 붙어 있어라. 학교 방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서 합치는 게 원한일 것 같은데 합칠 수 없는 원인이 뭔지 그게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인지 그죠? 당장 서울에 직장이 없으면 혼자만의 수입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지방으로 가는 것은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득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는데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와서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두 부부가 어디에가 좀 더 많은 가치를 둬야 될지 그게 대한 근본적인 대화가 일단 먼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시민들은 지금 뭐 합쳐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네. 직장 내지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 그런데 쉽지 않군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와 근데 이제 저는 7, 8년 동안 이제 떨어져서 주중에만 그러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우리 그 가족이 다 함께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각자 너무 바빠서. 같이 살아도. 예, 같이 살아도. 예.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같이 시간을 우리가 막 내야 되고 함께. 맞아요. 그러기 전에는 각자의 이 영역들이 있고 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내분도 지금 일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와서 합친다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또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7, 8년 동안에 떨어져 있을 때 주말에 왜 남편만 올라왔지? 이 생각을 저는 한 거예요. 아이 데리고 아내하고 아이하고 아빠 있는 그 지방에 지금 있잖아요. 글로 내려가서 1박 2일 또 지내다가 오고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여행도 좀 다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분위기, 조성, 요 가족 문화의 그런 어떤 방향, 네. 조성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저는 필요했겠네요.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네. 아니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이 아내분은 친정에 가서 네. 익숙한 환경에서 챙겨주는 엄마 아빠와 그리고 아이 데리고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는 것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덜 피곤한 일이었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흐르다 보면은 7년이 지금 가버린 거고 문제를 키운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네. 여기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지만 네. 남성들이 모르고 있는 여자들의 또 이 내막이 있어요. 어허.
친정에서 아이를 키워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또 문제가 있나요, 거기도? 그럼요. 왜냐하면 친정 그 주중에도 예를 들면 친정 부모님한테 이렇게 뭔가 의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번 친정에 남편들은 이래요. 너희 부모님이 아이 이렇게 키워주시고 이렇게 하니 너는 편하겠다 이러지만 여자들을 10명을 만나보면 10명 다 편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더 많이 신경 쓸 거 될 있고 것도 있겠고요. 더 죄송스럽고 예.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편하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지 무조건 의존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남편의 역할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이렇게 만약에 왔을 때 아내는 일주일 내내 만약에 좀 아이하고 이렇게 좀 시달리기도 하고 직장 갔다 오느라 피곤했다라고 하면 네. 아이하고 놀아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집안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청소기가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아니요, 이분은 자기가 친척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와가지고 내 몫은 내가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럼요. 거죠. 예.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 차려줄 때 기다린다든지 남의 집에 온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느낌이 이제 여기서는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한편으로는 저는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제 좀 자업자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 다. 네. 그러니까 이 어색함을 그러니까 목마른 뛰어넘기 위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이 네. 남편분이 사실은 좀 더 어색하고 두렵기도 하니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이하고도 지금 어색하다 그러는데 요즘 뭐 SNS나 그죠 동영상 많잖아요. 그리고 뭐 화상 채팅도 하는 거고 그런 노력을 좀 더 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사느냐 떨어져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네. 옛날에는 가족하면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사는 것이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가족의 형태도 엄청나게 다양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처가에도 감사하다는 표시를 자주 했는지. 처음에는 좋다고 그랬잖아요. 애도 키워주고 밥도 먹어주니까. 그렇죠. 근데 점점 길어지니까 그게 어색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장인 어른이나 뭐 장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또. 왜 우리 부모한테 반의 반도 안 해주느냐고 불평할 게 아니라 아내가 계속 그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서운하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장인 장모님한테 내가 좀 더 잘해서 우리 아내가 내 부모님한테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했는지. 그러니까 계속 남 탓만 하진 말고 내가 혹시 먼저 좀 돌아보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없었나 그것도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제가 느껴지는 거는 이 남편이 관계 맺는 거에 좀 서툰 사람이다. 미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느꼈어요. 혹은 대한민국 네. 남자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예. 그렇지만 이제 이분이 지금 그렇게 이제 스스로가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이하고도 이렇게 이제 관심 그리고 평상시의 대화 이런 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면 거리가 멀어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딸이 해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바로 가족방, 이 깨톡방 뭐 이런 네. 거에 단톡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네. 바로바로 연락하면서 근황도 막 알고 막 서로 축하할 일 있으면 막 세 명이 막 거기에 맞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외국 사는지 한국 사는지를 네, 감이 안 와요, 몰라요. 요즘에는. 예, 그게 안 느껴져서 맞아요. 우리가 함께구나. 그리고 함께 이렇게 우리는 가족이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이 남편 아빠가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느끼겠냐 이거죠. 지금 아이가 10살 된 아들이라 그랬는데 특히 네. 아들이 아빠에 대해서 아빠의 부재 이게 단순히 아빠가 옆에 없는 게 아니고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나 아빠가 나하고 얼마나 놀아주고 싶은가 내 이야기를 얼마나 아빠가 잘 듣고 있나 네. 내가 지금 몇 학년 몇 반인지 친구가 누군지 요즘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빠가 다 아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이건 아내하고의 문제만도 아니고 이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부부간의 대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사는 걸 한번 좀 짚어보세요. 아. 예, 그게 돈인지, 그죠? 음. 정말 내 직장, 역할, 직업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게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 네. 당장 합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계속 이렇게 떨어져 사는 주말 부부를 언제까지 할 건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고 잃는 것이 뭔지를 손익계산서를 짜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7, 8년 됐는데 아들이 10살이면 가장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실은 아버지의 부재거든요. 네. 그리고 부부지간도 이제 계속 어색해지고, 그죠? 뭐, 이해는 되지만 결정도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여행도 그냥 친정 식구들만 가버리는 건 그건 아내도 조금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이 부부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 살아갈 날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바로 부부 관계인데, 예? 그 관계가 훼손되어져 버리면 나중에 자식 문제도 부모하고의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본인 스스로 먼저 해보신 다음에 아내하고 나는 다 상당히 심각하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 살다 보니까 그 살아가는 패턴에 따라서 그냥 삶이 흘러가고, 예, 그게 내가 또 되어버리고. 그럼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부부가 꿈꾸는 거죠. 꿈꾸는. 두 사람이 함께 꿈꾸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의 모습이 뭔지 그걸 같이 그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따로 떨어지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보면 피곤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네. 그리고 아직은 젊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여성, 남성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저는 이분이 참 그래도 근면성실하게 네. 성실한 분이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은 있는 게 그래도 주말에 매번 서울에 오시잖아요. 그러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어색함을 네. 걱정해서 지금 이런 그렇죠. 사연도 보내고 다 그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너무 큰 것부터 네. 이렇게 갑자기 뒤바뀔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이번 주말에는 당신하고 아들하고 내가 있는 곳에 이쪽으로 좀 와봐. 이렇게 좀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아들하고 이제 손잡고 아내가 오면 그 지역에 또 이제 구경도 좀 시켜주고 네. 또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좀 준비해 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족의 추억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 그런 시간이 채워지면 아내도 친정에 의존을 하거나 친정하고만 여행 가거나 이거는 생각 못 합니다. 예. 네,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아들 사진도 좀 자주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네. 아내한테 아들하고 얘기할 그죠 공유할 화제거리, 칭찬할 만한 거, 상 받았던 거 그런 걸 자꾸 정보를 좀 제공해 달라고 해서 그걸 본인이 알고 먼저 말문을 트는 거죠 아들하고도. 네. 이제는 아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요. 그럼 반드시 아버지가 챙겨주셔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또 다른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기회를 내가 먼저 제안을 하고 만드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엄마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직접 전달을 받는 거가 저는 굉장히 요즘 이제 그렇게 네. 또 많이 하고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아들한테 직접 연락해가지고 오늘 어땠니? 얘기도 듣고 그러면 지금 10살이면 아빠의 전화도 기다릴 거고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들어주면서 아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정보를 많이 캐치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들하고의 직접적인 그럼요. 대화를 통해서. 예. 네.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분이 저는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걱정만 할 게 아니고 네. 이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시고 수화기를 지금 당장 전화기를 열어라 이렇게 네.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장이기 때문에 또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그런 행동들, 대화들 시작해 보시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